네, 오늘 9월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려됐던 취업자 마이너스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8월의 증가폭이 고작 3천 명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 쇼크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넘지 못한 게 벌써 8개월째인데다가 실업자 수는 9달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 불황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늘어났지만 실업자 수는 9월에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여 명 늘어난 102만 4천 명. 올 들어 9달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6%인데 9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7월, 8월에 비해서 다소 개선됐긴 했지만 18년 전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고용이 회복됐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늘어났다고 해도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취약한 서비스 업종은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비원을 비롯해 시설관리업에서 13만 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 10만 명, 숙박음식업에서도 8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얼핏 나아진 것 같지만 뜯어보면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취업 포기자 등 넓은 의미의 실업자까지 포함해서 확장 실업률로 보면 1.2%포인트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조사 시점 때문에 고용 상황이 더 나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9월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통계청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고용 동향을 조사합니다. 지난달의 경우 조사 기간이 추석 연휴 2주 전이라 농산물 수확이나 선물 포장, 배송 등 명절을 앞두고 단기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조사 기간에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올해는 이런 요인이 없어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나 실업자 수로만 봐도 고용 상황은 좋지가 않은데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시간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적게 받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박모 씨는 실직 후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늘 서울 고용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실직한 지는 한 2개월가량 됐습니다. 구인하는데 어려운 점이 현재는 있는 부분이고요. 전 직장보다는 급여 수준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30대의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져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에 진입했습니다. 40대의 고용률은 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30대와 40대의 9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반대로 60세가 넘는 취업자는 23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하던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60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더 올 거래요. 나와서 일하면 봉급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하지만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이거나 임금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의 양도 줄어들었지만 질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렇게 고용 불황이 계속되자 낙관론을 유지해오던 정부도 11개월 만에 경기 진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일단은 정부가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정부는 10달 동안 계속 우리 경기가 긍정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매달 경기 진단을 그린북이라고도 하는 초록색 책자로 내놓는데요. 지난달 나온 진단에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그린북에선 이 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진 데다가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까지 처음 나왔습니다. 고용 쇼크가 계속돼도 낙관론을 유지하던 정부가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걸 중심으로 하는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면서요? 네, 오늘 관계부처 정책점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계절에 비해 일자리 사정이 안 좋은 겨울철에 청년과 장년, 노년층 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5,000명 내외로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이 분명히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일자리를 쥐어짠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군요. 네, 기재부가 최근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의 추가 수요를 점검하고 또 확대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논란이 일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채용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습니다. 이런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지표에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임시직의 비중이 늘고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를 않아서 고용의 질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예, 물론 다음 주에 나올 고용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궁금한 건 이제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것 언제쯤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당초 정부와 여당에선 이 내년 초중반에는 고용 상황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 고용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현재의 경기 약화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 비용 증가 충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해외 사정이 악화된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더 오를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등 외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고용 상황이 쉽게 좋아지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